안녕하세요. 임상 3상을 완료했다고 반드시 NDA까지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과 NDA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죠. 임상 3상에서 NDA로 넘어가는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얼마일까? 임상 3상에서 NDA를 가는 확률은 58.1%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임상 3상에서 NDA를 못 가는 확률은 41.9%입니다. 임상 3상이 끝나면 절반은 NDA를 가고 임상 3상이 끝나면 절반은 NDA를 못 갑니다. 임상 3상까지 도달하는 것도 극악의 확률인데 임상 3상에서 NDA를 제출하는 것도 동전 던지기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확률입니다. 제출된 NDA를 심사하는 기관은 FDA입니다. FDA는 NDA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NDA를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NDA 제출 서류에서 incompleteness가 발견되면 refusal to fil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FDA는 스폰서의 NDA가 불완전하면 거절한다는 겁니다. refusal to file은 심사를 거절하는 절차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FDA가 스폰서를 배려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거절 의사를 신속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Complete Response Letter를 기다릴 텐데 CRL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FDA는 스폰서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RTF를 곧장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제약사는 CRL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금방 문제를 전달받을 수 있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임상 3상에서 NDA까지 갈 확률은 58.1%이고 NDA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료가 불완전하면 FDA로부터 RTF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는 현재 어느 단계냐? 임상 3상과 NDA의 중간 그 어느 단계입니다. 임상 3상은 끝냈으나 프리-NDA까지는 했고 프리-NDA는 했으나 NDA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매출이 2022년에는 6조 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노바백스의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전한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말은 반대로 여태까지 접종한 백신은 덜 안전하다는 말인가요? 2021년 3월 기준 인간에 대한 사스코브2의 최소 감염량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 감염량이란 영어로 Minimal Infectious Dose라고 합니다. 줄여서 MID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MID가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단지 상식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는 바이러스 최소 감염량 MID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최소 감염량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최소 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코로나19 최소 감염량이 100이라면 완치자 몸에서 1의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미감염자를 감염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넘어와서 각국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발표하는 가운데 파키스탄도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러시아에게 빌린 대출 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1조 원입니다. 이참에 에라이 모르겠다 러시아 돈을 꿀꺽해버렸습니다. Sanctions는 Stopping of Trade 같은 경제 제재를 말합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021년 기준 2억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수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인구의 97%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결단으로 푸틴의 돈줄이 묶였다고 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측에 스위스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도 서방 국가처럼 경제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스위스는 중립국가입니다. 따라서 스위스의 푸틴 자산 동결은 중립국가가 서방 국가의 편에 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스위스가 중립 유지 입장을 뒤집고 EU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무기는 미사일만 무기가 아닙니다. 금융 제재도 무기죠. 서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Economic Sanctions, 즉 경제 제재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건 러시아인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연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방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0%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 최대 사모은행인 알파뱅크는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연 69.99%로 올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인데 러시아 금융 불확실성이 대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결전 의지는 강력합니다. 국가도 대통령도 내주지 않을 것.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노리던 암살단이 전멸했다고 합니다. 사진의 왼쪽은 현지 시각 3월 1일 러시아의 로켓 공격을 받은 수도 키예프의 방송국 타워가 불타는 모습입니다. 사진 오른쪽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되새겨봐야 할 문구인데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켓컬리의 상반기 상장이 물 건너 갔다고 합니다. 상장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리는데 마켓컬리는 예심 청구도 안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IPO 후발 주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토리얼 디자인은 2개 이상의 팩터에 대한 실험 디자인입니다. 팩토리얼 디자인에서는 Levels of the Factors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합니다. Levels of Factor는 Variations of Factor와 같은 말입니다. 만약 임상시험에서 drug dosage를 비교하면 팩터는 drug dosage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drug dosage가 50mg, 100mg, 150mg이라면 세 가지 레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팩터는 drug dosage입니다. Levels of Factor는 50mg, 100mg, 150mg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건 해당 임상시험의 팩터는 drug dosages 한 개입니다. Levels of Factor가 50mg, 100mg, 150mg으로 3개죠. 팩터는 1개, 레벨은 3개입니다. 팩터 A와 팩터 B의 팩토리얼 디자인은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당 팩토리얼 디자인은 2개의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터 A와 팩터 B는 각각 2개의 레벨 오브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오브 팩터의 콤비네이션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팩토리얼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팩터가 2개 이상이면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구나. 개념만 알아도 페이퍼를 읽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싱글 팩터도 있고 멀티 팩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 팩터는 싱글 팩터라고 부르는데 멀티 팩터는 멀티 팩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임상시험을 해석할 수 있고 논문을 읽고 스스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민감한 부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말한 사람만 불편해지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만 가득합니다. 조금 부정적이다 싶으면 다들 쉬쉬하죠. 그래서 혼자 논문을 찾아서 읽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멀티팩터를 의미하는 팩토리얼 디자인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임상 3상에서 NDA까지 가는 확률은 58.1%입니다. 최소 감염량은 MID라고 합니다. 러시아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연 70%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